이게 바로 IQ의 정의예요. 가끔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하죠. 너 IQ 2자리. 그럼 너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너는 인류 평균보다 IQ가 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IQ가 2자리라는 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애기들 다 포함해서 평균보다 낮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비하하는 그런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거를 왜 배우냐면, 일단 이거를 왜 배우냐, why. 다른 차원의 개념을 비교하기 위한 수학을 80점을 맞았다라고 해봅시다. 얘는 수학을 80점을 맞았고, 어떤 애는 IQ가 12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래요. A라는 학생이랑 B라는 학생이 있는데 누가 더 좀 희귀한 학생이냐.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이 연속 확률 변수, 이 확률 밀도 함수, 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는 간단하게 보고 얘네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산 확률 변수는 하나씩 뭐 딱딱딱 셀 수 있었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구간 사이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구간이에요. 구간. 어떤 확률 변수 x가 한 어떤 구간에 항상 속하면서 이제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x들을 이제 연속 확률 변수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구간에서,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 뭐 a부터 어떤 구간이 B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상수함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예요. 요렇게 이제 상수함수가 있으면 여기는 몇이 될까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래요.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면적이 확률을 뜻해요. 그래서 확률이 면적이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의 점은 0,5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가 5분의 1이니까 넓이가 1이 나오겠죠. 자, 오늘의 메인 정규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분포에서는 요렇게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 상수, 이 시그마와 평균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n이라고 쓰고 요렇게 표현을 해줘요. 여기가 이제 평균이 오고 여기에 표준 편차가 옵니다.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우선 이해할 때, 이 정규분포는 뭐 특징들이 있어요.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입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가 만든 그런 분포인데, 그 정해진 뭐 규칙대로 항상 분포가 일정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함수를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인데, 정규분포라는 거는 가운데가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시그마 더하고, 여기는 1시그마를 더해주면 2시그마, 시그마 더해주면 3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 대칭이니까 시그마 빼고, 여기 간격이 다 시그마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거, 이렇게 생긴 거게 정규분포입니다. 그리고 이 정규분포는 일단 확률 밀도 함수라서 여기 전체 면적은 1이 됩니다. 그럼 여기 반만 따지면은 0.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시그마 1, n부터 n 플러스 1시그마, 여기는 2시그마, 여기 3시그마죠. 다 시그마 간격이니까 여기 1시그마까지의 면적이 항상 34% 정도 됩니다. 대략 34% 정도. 여기는 13%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 나타내면은 0.34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0.13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0.47, 즉 여기가 0.5잖아요. 반토막이니까, 전체가 1이니까. 여기가 0.5인데 그 중에 0.47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이 이상인 여기 영역은 3%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거는 3%가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요런 구조, 요런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정해진 규칙대로 분포를 하는 게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자, 예시를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Q 아시죠? IQ는 인류의 평균이 100을 기준으로서 만든 겁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10입니다. 이게 바로 IQ의 정의예요. 가끔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하죠. 너 IQ 2자리 막 이런 거. 그럼 너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너는 인류 평균보다 IQ가 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 평균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좀 교육열이 좀 약한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류 평균을 잡아준 거예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뭐 받고 뭐 중학교를 나오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IQ가 2자리라는 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애기들 다 포함해서 평균보다 낮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비하하는 그런 말인 거죠. 분포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인류의 분포인데, 인류의 IQ 분포인데 이 가운데가 100인 겁니다. 평균이 가운데가 가는 게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간격으로 양쪽에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120, 그 다음에 13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90, 80, 뭐 70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 모양을 따르고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34%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13%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IQ가 120이다 라고 하면은 인류 평균 상위 랭킹 3%입니다. 그 자기 밑으로 여기는 이제 50%죠. 이 아래는 쫙. 여기 있는 걸 다 합쳐가지고 97%니까 자기는 상위 3%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져주면 대략적으로 이게 49%거든요. 그러니까 IQ가 130 정도 되면 인류 평균 기준으로 상위 1%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 이내에 든다. 이렇게. 이게 이제 IQ를 정규분포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또 수학 성적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성적의 전교 평균이 뭐 60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12점이래요. 12점. 평균은 60점이고 표준 편차는 12. 그러면 얘는 분포를 어떻게 따르냐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가운데 값이 62죠. 여기는 72. 여기는 8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를 빼면은 48, 여기는 36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여기 60점에서 72점을 맞은 친구들은 34%쯤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34%쯤 된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여기는 13%. 그러니까 내가 84점을 맞으면 상위 랭킹 3%라는 말이죠. 여기 33%, 여기 약 13%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건 이제 문제 풀 때 좀 이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일단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정규분포에 대한 거. 이렇게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시그마, 여기는 2시그마, 여기는 3시그마 이렇게. 시그마가 10이니까 10 간격으로 벌려주고 여기는 10이니까 12 간격으로 이렇게 더해주면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한 칸까지는 항상 34%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13이 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34%가 되는 그 지점에서 딱 끊어주는 겁니다. 이제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연봉이 뭐 한 200만 원이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 대략적으로 7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200만 원이고 여기는 270, 여기는 340, 410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30, 여기는 뭐 60, 뭐 여기는 뭐 적자? 자기 돈을 내면서 뭐 다니나?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 이게 있다고 해볼게요. 느낌을 가져주면 우리나라 평균이 200만 원이라고 잡아줬을 때 내가 270만 원을 받으면 여기에 34%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13%가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40만 원을 받고 있으면 상위 3%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400만 원이 넘어가요. 연봉 5천이 넘어가요. 그럼 그게 바로 상위 1% 이내라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여기다가 이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한 칸 더 했죠. 표준 7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편차 또 2개 더 했죠. 여기는 3개 더 했죠. 다 간격이 시그마여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Q가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다 10 간격으로 이렇게 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 같은 경우에도 12점이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12점씩.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 칸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칸, 여기까지는 3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정규분포예요. 그래서 정해진 규칙대로 분포한다. 한 칸까지는 무조건 34%다. 두 칸까지는 거의 뭐 13% 속한다. 그럼 여기까지는 47%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제 문제에서 줍니다. 여기가 뭐 0.34다. 또는 뭐 0.3413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주기도 합니다. 가우스가 다 표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쓰면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배우냐면, 일단 이거를 왜 배우냐, why. 다른 차원의 개념을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이거를 비교하기 전에 이 표준 정규분포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었죠.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 n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게 이 정규분포의 그런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n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는 n 마이너스 2 시그마, 여기는 항상 34%였죠. 얘를 갖다가 정규화 과정을 거칩니다.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이건 이제 X에 대한 분포였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Z분포로 바꿔주게 돼요. Z분포로 바꿔주면 이 가운데 값이 0이 됩니다.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정규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Z분포를 어떻게 바꾸냐, 이 X를.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x들은 얘가 지금 x의 분포이기 때문에 얘네 값들이 다 x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m이 여기 들어옵시다. 그럼 m-m은 0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n 플러스 시그마라는 거는 n 플러스 시그마에서 평균을 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변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평균으로부터. 그 차이가 나오는 거죠. 즉 x가 지금 n 플러스 시그마죠. 얘를 대입을 하면 m을 빼주면 시그마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약분을 해주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칸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그마가 1만큼 벌려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여기 이 공식에다가 이제 n 플러스 2 시그마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x에다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평균을 뺀다라는 그 말은 이 값이 이 평균으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이 평균과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 차이는 2 시그마죠, 현재. 2 시그마이고 이 시그마끼리 약분을 하면 2만 남게 됩니다. 즉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칸이다. 평균 0으로부터 0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두 칸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그지 같은 숫자들도 전부 다 0, 1, 2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아까 다른 차원을 방금 비교한다고 했는데 어떤 A라는 학생이 맨 위에서 들었던 예시에서 수학을 80점을 맞았다라고 해봅시다. 얘는 수학을 80점을 맞았고 어떤 애는 IQ가 12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래요. A라는 학생이랑 B라는 학생이 있는데 누가 더 좀 희귀한 학생이냐, 좀 더 레어 학생이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정규분포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수학이라는 X의 분포였는데 요 IQ의 분포는 뭐 Y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IQ는 평균이 100,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Y분포예요. 그러면 이 IQ가 120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현재 위치가. 그리고 80점을 맞은 학생은 이 84가 좀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1점 몇이고 얘는 2죠. 2. 그러니까 누가 더 희귀하죠? 얘 IQ 120 맞은 애가 더 희귀한 겁니다. 상위 랭킹이 여기 이 3%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맨날 이렇게 눈대중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만약에 IQ가 117이면 어쩔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정규화입니다. 그럼 얘는 그 공식이 시그마분의 x-m 이게 바로 정규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얘 시그마는 12분의 평균은 60. 이 변수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게 바로 Z화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가운데가 0이 되고 여기 한 칸까지는 1이 되겠죠. 왜냐? 72가 여기 들어오면 72에서 60을 빼는 거니까 내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이 간격이 나오죠. 12라는. 그걸 12로 나누면은 1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이 80점이라는 성적도 여기다 넣어봐요. 그러면 12분의 20 이렇게 되면서 4로 약분해주면 3분의 5, 즉 1.7 몇 칸. 여기쯤 되는 거예요. 1.7 몇의 위치에 있다. 얘는 Z가 1.7 몇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IQ가 120인 학생은 얘 정규분포로 이렇게 해서 표준 정규분포 바꿔주면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서 얘는 시그마 분의 10분의 X 마이너스 Y죠. 얘는 Y 값. Y 마이너스 평균 100 이렇게. 그래서 110을 넣어주면 110으로부터 100을 뺐으니까 요 간격 10이 나오죠. 10으로 나눠주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고 120 넣으면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얘는 120인 학생인데 여기다 넣어보면 Z가 2가 나오죠. 이렇게. Z가 2인 그런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을 비교할 때 그냥 우리는 앞으로 이런 개념을 배워서 여기서 바로 풀어버릴 수도 있지만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바꿔주고 그냥 여기서 바로 풀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표현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 고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또 정규분포의 개형과 표준편차 크기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2번부터 해볼게요. 정규분포의 개형은 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게 있겠죠. 이런 정규분포가 있을 거고 가운데에 평균 이렇게 누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평균이 되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시그마 다시 뭐 n 플러스 시그마 2 다시 이렇게. 요 간격 있죠. 얘도 1시그마고 얘도 1시그마인데 이 두 간격 중에 누가 더 넓을까요? 뭐 그림에서 이게 더 넓죠. 제가 그렇게 지금 그린 건데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여기 영역 한 칸까지는 무조건 확률이 몇이 돼야 된다고요? 34%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해진 규칙이에요. 이게 정해진 규칙대로 분포. 여기는 13% 이렇게. 그래 버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34%가 돼야 되고 즉 면적이 넓이가 0.34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넓이는 0.13이 돼줘야겠죠. 13%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비교할 때 얘는 더 높이가 높아요. 얘는 높이가 완만해요. 이렇게 낮아요. 높이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얘는 높이가 높으니까 밑변이 짧아도 금방 이 면적이 0.3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높이가 낮으니까 옆으로 길게 가져야 이 면적이 0.34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즉 정규 분포 개형이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표준 편차는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표준 편차가 얘 시그마보다 이 시그마 다시가 더 커요. 왜냐하면 개형 자체가 얘는 위로 높고 얘는 낮기 때문에 면적이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런 게 바로 정해진 규칙대로 분포하는 정규 분포니까. 그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르다란 표현이 이제 있는데 요 파란색 개형을 A라고 하고 이 빨간색 개형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분포가 고를까요? B 분포가 고를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치아가 고른 거 있죠. 치아가 이렇게 이제 이빨이 이렇게 있을 때 치아가 이렇게 고르고 아랫니 이렇게 치아가 고를 때는 이렇게 평평한 게 고른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B가 더 고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B가 더 고른 게 아닙니다. 이 A가 더 고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얘는 이 평균 값에 더 많은 애들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근데 얘는 넙대대하게 펼쳐져 있죠. 즉 뭐 가운데 평균이 뭐 60점이라고 하면은 60점, 61점, 62점 전부 모든 점수의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얘는 가운데 그 평균에 엄청나게 이렇게 싹 몰려 있는 겁니다. 뭐 50점부터 70점까지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40점부터 뭐 80점까지 쫙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68%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 고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가운데 평균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게 고른 거다. 얘는 고른 게 아니다. 그 치아가 고른 것처럼 그런 고른 게 아니다. 이거를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x가 나와 있습니다. fx는 0에서부터 2까지는 정의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쪽 구간이 싹 다 0이래요. 그럼 무조건 이 면적이 몇이 돼야 되죠? 1이 돼야 됩니다. 1. 그럼 실제로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딱 1 맞죠? 어쨌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하래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의 면적을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말이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이죠. 그럼 얘를 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면적을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 삼각형은 가운데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쪼개면 이 샌드위치가 하나, 둘, 셋, 네 조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보면 이 샌드위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붙여보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갈 때마다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면 전체가 8조각이죠. 8조각 중에 2조각을 차지하니까 면적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4분의 1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뭐 삼각형의 넓이거나 거기 써서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비율로 문제를 푸는 게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 확률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4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면적 전체가 1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0부터 2까지. 여기 0이고 여기가 이제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3 이렇게 있고. 이 값을 이제 구하라는 말은 이 a 값을 구하고 문제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로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들을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지죠. 즉 여기는 1, 3, 5 이렇게 돼요. 1개, 3개, 5개, 여기는 1개. 그러니까 전체는 삼각형이 몇 덩어리죠? 10덩어리입니다. 10덩어리 중에 여기서 0부터 2까지니까 여기 면적 2칸, 10분의 2만큼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1이었으니까 10분의 2의 비율을 따져주면 정답은 얘는 5분의 1이 되고 100을 곱하면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거. 내가 A값은 모르지만 요 비율을 통해서 정답은 구할 수 있다. 뭐 요런 거 하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요거의 분산이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 말을 줬네요. 5분의 1x의 분산은 1이다. 이 말은 5분의 1x의 분산은 1. 얘는 25분의 1 vx 이렇게 나오죠. 제곱돼서 vx는 25가 되는 겁니다. 분산이 25라는 말은 표준 편차는 5라는 이야기이죠.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말 뜻이 가운데에 이렇게 평균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80보다 작은 확률이랑 120보다 큰 그 확률이 같대요. 이 면적이. 그럼 여기가 이제 120이라고 하고 여기가 80이라고 해보면 80 이하인 요 확률과 120 이상인 요 확률이 똑같다고 합니다. 대칭이니까. 그럼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니 얘는 80과 120의 중점, 즉 100이 평균이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말을 보고. 그래서 평균은 100, 표준 편차는 5인 그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최종적인 답을 구해주면 125,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랑 y라는 어떤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각각 이렇게 따른대요. 그럴 때 요거의 값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겁니다. 근데 x는 바로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랑 지금 똑같죠.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x분포예요. 0, 1, 2, 마 1, 마 2. 그리고 y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있고 이 y분포는 가운데 1, 여기는 3, 표준편차가 2니까 표준편차 간격으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 즉 여기를 의미하죠. 68%죠. 이게 하나에 34%쯤이니까. 그럼 여기가 68%인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칸 한 칸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면적이 A예요.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게.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여기 1부터 5까지 B, Y에서 1부터 5까지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 분홍색이 B예요. 근데 분홍색은 여기가 지금 34%고 여기가 지금 13%라고 했죠. 겨우 47%밖에 안 돼요. 얘는 68%인데 여기 34%, 34%. 그리고 보라색으로 이걸 보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는 3%보다 더 작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여기 A가 최고죠. 68%니까. 그러니까 A가 가장 큰 게 정답이고 이 보라색 면적, 이 갈수록 완전 낮아지니까 여기서 이 가운데 평균을 끼고 이 많은 영역을 먹은 이 두 칸을 먹은 얘랑 이 뒤에서 두 칸을 먹은 얘랑은 당연히 B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정규분포로. 굳이 표준화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 Z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데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가 평균부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규분포가 생겼을 텐데 가운데가 평균,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n 플러스 2 시그마, 여기는 n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는 n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C에서부터 C 플러스 2가 값이 최대가 되는 C의 값. 그러면 얘랑 얘는 2 차이가 나죠. 2. 근데 이 차이가 나는 그 면적을 색칠을 해가지고 가장 넓이가 넓어지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IQ가 아까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었죠. 쓸게요. 이렇게 90, 여기는 80. 이게 이제 IQ의 분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10 차이 나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면 이 면적이 제일 커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이 면적이 제일 커요? 아니에요. 이 100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서 양쪽으로 5, 여기로 5 이렇게 10을 잡아주는 게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이게 가장 높기 때문에. 양쪽으로 5, 5씩 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현재 2니까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애를 기준으로 플러스 1, 왼쪽으로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잡아줘서 여기 간격이 2 차이가 나게끔 여기 간격이 2 차이가 나게끔 잡아주는 게 가장 면적이 넓을 겁니다. 이 C가 여기가 와야 되고 여기는 C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평균은 뭐가 되죠?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해서 반띵해주면 C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C의 값은 1로 넘어가면 n-1, 4번이 되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이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항분포는 B 이렇게 쓰고 n,P라고 표현을 하죠. 얘는 시행 횟수, 얘는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그럼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분포를 이루겠죠. 그게 바로 정규분포가 되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하고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다른 말로 써주면 평균은 NP, N하고 P를 곱하는 거죠. 그다음 분산이 NPQ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100번을 던져요. 100번의 시행을 하는데 독립시행을 그 확률은 2분의 1이죠.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번을 반복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에 나오겠죠? 앞면이 50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려주면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100번 하면 평균적으로 앞면이 50번 나온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간격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주면 55, 60, 45, 40 뭐 이렇게 되니까 50번에서 55번 나오는 확률이 한 34%쯤 될 것이다. 그리고 45번에서 여기도 34%. 즉 한마디로 동전을 너가 100번 던지고 2분의 1의 확률로 시행을 하잖아요. 45번에서 55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 68%, 즉 약 70%에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0에서 60번 사이가 나오는 그 확률은 47%, 47%쯤이니까 대략적으로 95%인 거예요. 이렇게. 동전 100번 던지면 거의 무조건 40번에서 60번 그 사이로 앞면이 나온다. 그 랜덤으로 반복을 했을 때. 뭐 그런 통계입니다. 근데 물론 60번 이상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40번 이하로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도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희박할 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그런 시행인 거고 그것들이 모여서 통계를 이루는 게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정해진 규칙대로 딱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로 적용할게요. 합격자의 등록 비율은 4분의 3이래요. 확률이. 즉 75%. 이 합격자 중에서 192명을 뽑아서 등록 여부를 조사할 때 등록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겠죠. 4분의 3, 75%가 등록 비율이고 그럼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요거를 우리가 바로 이제 풀면서 설명을 할 건데 요거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 표준 정규분포라고 돼 있죠. 이 Z분포. 제가 아까 Z를 앞에 설명했을 때 표준화를 시켜서 가운데 평균이 0을 만들고 여기 1, 여기 2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했죠. Z분포. 그럼 여기서 확률입니다. 근데 0부터 이 Z가 여기 숫자 들어오는 거예요. 1.0 보이죠? 여기 1이 들어와 봐요. 0부터 1까지의 확률. 즉 여기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여기 면적의 확률이 0.3413이래요. 전체 확률은 1인데 34.13%를 차지한다는 거죠. 여기 0.3413. 그 다음에 여기 2가 들어오면 0부터 2까지, 즉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까지인데 이마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7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격은 0.477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5 같은 거는 여기다 1.5 들어가면 0부터 1.5, 여기 1, 2니까 여기죠. 여기가 바로 1.5고 여기 영역에 들어오는 그 확률이 0.433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뭐 두 칸 이런 식으로 그냥 풀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이항분포를 따라요. 192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시행을 하는 거예요. 너 등록할 거야? 등록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4분의 3의 확률로 등록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정규분포화 시키면은 곱해요. 4, 4, 16, 4, 8에 32, 3 곱하면 3, 8에 24, 144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해주면 6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규분포가 평균이 144를 따르는 거예요. 얘네가 등록 비율의 그 분포가. 그 다음에 6을 기준으로서 여기는 150, 여기는 156, 여기는 138, 132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6 간격으로 벌려진 거죠. 근데 문제에서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32명이 여기 있죠. 그럼 얘 이상이니까 여기 오른쪽이네. 이렇게. 여기 영역은 0부 이 가운데 얘 정규화시키면 이 가운데가 0이 되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표준 정규화를 시키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여기 0까지 여기는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대칭이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0부터 2까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0.477이.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0.4772가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은 0.5가 되는 거고 전체 면적이 1이니까. 그러면 이 132 이상을 구하라는 말은 얘랑 얘랑 더하라는 말이고 0.9772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만 명의 그 시험 점수가 이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상위 4% 이내에 들려면 점수가 몇 점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점수에 대한 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가 50점이고 여기에 70점, 여기 90점, 그 다음에 여기 30점, 여기 10점 이렇게 돼요. 근데 상위 4% 안에 들려면 여기에 0.46 보이시죠? 이 정규분포 했을 때 이게 0부터 1.75칸까지, 즉 여기가 한 칸, 여기 두 칸 이렇게 벌린 거죠. 표준 편차가 한 칸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시그마 간격으로 갈 때. 그러면 여기 가운데 평균 50으로부터 여기 한 칸, 두 칸인데 여기 반 나누면 1.5칸, 여기 7점, 여기 1.75칸이죠. 여기가 바로 1.75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까지가 바로 0.46 이렇게 돼서 내가 이 점수를 맞아줘야 1.75칸까지 와준 이 점수를 맞아줘야 상위 4% 이내에 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한 칸에 몇이었죠? Z가 1일 때 여기서 이런 거 Z가 이제 1이 한 칸이 20이에요. 이 한 간격이 20이라고 우리가 잡았으니까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1.75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양쪽에 1.75로 곱하면 되겠죠. 35점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칸에 20점이었으니까. 그럼 평균 50으로부터 35점이 올라가면 85점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의 n이죠. 얘는 분산이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3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n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 여기는 2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n부터 120까지, 즉 n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120은 뭔지 몰라요. 어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규화 Z를 바꿔줬을 때, 정규화시키는 과정 앞에 설명했어요. 그 Z로 바꿔줬을 때 1까지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 한 칸까지다 이런 말이죠.
얘가 120이라는 그런 말이고 이게 120이면 n은 12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양변에. 이렇게 여기 약분해주면 40, 80,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돼지 200마리의 무게가 평균이 이걸 따르고 표준변차 이걸 따르는 정규를 따른대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200마리의 돼지 중에서 무거운 것부터 차례대로 3마리를 뽑아서 우량화 선발대회에 내보낸대요. 그때 최소 무게를 골라라. 최고로 무거워야 되네. 그러니까 200마리 중에 3마리 안에 들려면 이 확률이 몇이죠? 100분의 1.5 즉 0.0 여기 있죠. 0.0485 0.5에서 이걸 빼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포를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평균이 110 표준편차가 10이니까 120 130 뭐 여기는 100 여기는 9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Z가 2.17 즉 이게 1이었죠. 1 여기까지 2 이렇게. 근데 2.17 요 정도 되는 그 무게를 가져줘야 상위 0.015%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까지 이 면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0.485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0.5에서 이걸 빼주면 이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비례식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이 우리는 표준편차를 여기 한 칸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 한 칸이 표준편차가 10kg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2.17칸이 필요한 거죠. Z가 칸이니까. 양변에 2.17을 곱해주면 21.7kg 즉 여기 가운데 평균으로부터 21.7kg이 몸무게가 무거워져야 상위 여기에 든다는 거죠. 3마리 안에. 여기를 더해줘. 21.7을 평균에다가. 그러면 131.7kg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로 푸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조회사별 고객의 선호도 조사한 표이다. 그럼 192명의 고객한테 이제 등산화를 산다고 하는데 C 제품을 사는 고객이 42명 이상인 걸 구하래요. 그럼 C 제품을 살 확률은 몇이죠? 선호도는? 4분의 1입니다. 확률이. 그럼 192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항분포로. 192명한테 당신 이거 C를 살 겁니까? 그 4분의 1의 확률로 산다고 하겠죠. 선호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되니까. 그 정결포를 따를 거예요. 한 4로 약분해주면 4, 4, 16, 4, 8에 32, 여기 4분의 3 곱하면 6의 제곱. 48명 정도가 산다고 할 거고 표준편차는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 분포를 한번 봐주면 이렇게 가운데가 48, 6간격이니까 왼쪽으로 6, 아주 여기 42 있죠. 여기 42명 이상이 된다고 할 때. 그럼 여기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한 칸까지는 0.3413이니까 0.8413,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그냥 정규화 안 시키고 저는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뭐 문자로 나온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숫자가 좀 복잡할 경우에는 정규화도 괜찮아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C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확률을 구할 건데 X가 뭐냐? 42명 이상이 돼야 된다. 얘를 Z분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Z분포를 어떻게 바꾸냐? 시그마 분의 6분의 x-m 이게 x죠. 42 여기서 m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6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예요. Z분포에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가운데 0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1 2 이렇게 가는 게 Z분포인데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여기 면적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칸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0.3413 여기 0.5 더해주면 0.84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계산을 하나 원래 그냥 여기에서 생각으로 문제를 푸나 원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냥 다른 차원을 비교해 줄 때 Z화를 시켜서 얘는 몇 칸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비교해 주는 게 좀 더 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목별 석차 등급의 그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수학 성적의 분포가 요 점수를 따를 때 이 학교 학생이 수학 과목에서 3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 점수를 구하래요. 가운데가 60.2점이고 이렇게 표준편차 간격으로 여기는 40.2 여기는 80.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등급 이내에 들려면 여기 볼게요. 3등급 이내 23% 이하가 돼야 되죠. 상위 23% 이하가 되려면 가운데 0으로부터 27%가 되겠죠. 27% 여기 0.27 보이죠. 0부터 Z까지 했을 때 0.74칸 그러니까 Z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은 한 칸인 거니까 걔는 대략 34%였죠. 그러니까 여기 상위 16%야 걔는. 3등급 커트라인에 걸리려면 상위 23%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27이 되면 되겠는 거죠. 여기 0.27, 0.74칸 자 해주면 한 칸에는 20점입니다. 점수가. 그럼 0.74칸이 궁금하면 양쪽에 0.74를 곱해줄게요. 그럼 7.4 곱하기 2니까 14.8점이 되는 거예요. 14.8점만 올라가면 0.74칸이다. 그럼 평균이 60.2점이었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여기 0.27 면적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주면 75점.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우리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양식장 물고기 무게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130g 이상인 걸 구하래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그냥 한번 풀고 분포로 바꿔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X분포가 있을 때 가운데 800 여기에 850 여기 900 이렇게 가요.
얘는 750, 700 이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830g 이상을 구하래요. 그럼 830g은 한 요쯤 있네. 요쯤 830g. 여기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0.5에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몇이냐면 자, 한 칸에 50이었어요. 50g.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800으로부터 30g 더 추가된 이 간격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양변에 몇 칸 떨어져 있는 걸 곱하려면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0.6칸 이렇게 나오는 거죠. Z가 0.6일 때. 여기까지 0.2257인 거고 0.5에서 이거 빼주면 0.2743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면 딱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정규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걸 보여주면 일단 Z분포를 어떻게 바꾸죠? 시그마 분의 즉 50분의 X-M M이 지금 800입니다. 얘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제 있고 이 800 여기다 넣으면 0 850 여기다 넣으면 1이죠. 850 여기 800을 빼면 간격 나오고 간격을 나눠주니까 여기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830g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X가 830g 이상이 되는 그런 확률을 구해라 이거니까 Z분포로 바꾸어주면 얘를 거쳐야 돼요. 830을 넣어주면 얘는 30 이렇게 될 거고 약분을 해주면 0.6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6은 여기 있어요. 0에서부터 0.6까지 확률이 0.2257이니까 0.5에서 요걸 빼주면 여기 면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규화를 시키냐 안 시키냐 뭐 그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통계,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일도함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봤고 이 정규 분포, 또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왜 배우고 이렇게 어떻게 바꾸고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문제에 적용을 해 나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